시에 있으니까 빨리 못 간다. 개미년에도 예? 개미년.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신사년이란 말이에요. 올해 신사년. 이제 6년으로 해석을 들어가가지고, 예. 예, 작년에 경진년이죠, 그죠? 생긴 모양을 보면은 경이 보행적으로 금에 속하고, 뭡니까? 정인에 해당되죠, 그죠? 육친적으로. 그 다음에 진이 어디에 해당돼요? 정관, 그죠? 정관 요소가 해당되죠, 그죠? 자, 정관에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다고 해요? 사주팔자에는 책에는 서방님이 들어온다 했는데 왜 진이 제대로 작용 못 하느냐면 묘하고 진하고 어떻게 돼요? 무슨 관계? 묘하고 진하고. 예? 원진 아닌데. 해하고 진하고 원진이죠, 그죠? 묘하고 진하고. 진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놀자, 여기 들어가서. 놀자 하면은 묘하고 진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방합 관계 되죠. 방합은 더러운데 다 낑긴다 했죠. 그러니까 진이 토로서 놀아요, 토로서 안 놀아요. 나도 봄인데 이러죠. 나도 봄인데 내가 와 토고 이란다. 난 토가 아니다. 뭘로 논다고? 인묘진 목으로 활동하니까 제대로 남자라고는 기본적인 형식은 나타나더라도 정관으로서 역할을 해요, 못해요?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해소시켜 주는 게 뭐냐면 사오미 운에 들어오면서 해소되겠죠. 자, 이 사는 글자 자체로 우리가 12신사를 보면 귀인에 해당돼요. 천을귀인. 천을귀인에 해당돼서 이야기가 오가는데 이 글자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겨줄 인자가 강하지 않죠. 해하고 묘하고. 해묘미 사유축이 옆집이죠, 그죠? 이제 따로 노는 거죠. 구조죠. 그래서 사가 오기는 왔는데 이야기가 잘 진행되지는 않는다. 오가 오면 어떻게 되죠? 저 술이 어떻게 돼요? 인호술 무리를 이루어서 제국, 관국을 이루어 재관을 무리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혼담이 진행된다 이 말이죠. 용신이 뭔지 모르겠고 혼담이 진행되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남편이 필요할 때는 뭐가 용신이다? 돈이 필요할 때는 주로 뭐가 용신이다? 공부가 필요할 때는 뭐가 용신이다? 그 다음에 재능을 발휘시키고 뭐예요? 의식주를 열어갈 때 뭐가 용신? 식신이 용신. 그 다음에 신체적인 강건함이나 성장, 경쟁심은 비경급제가 용신이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어떻다고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 다 용신이라니까요. 알겠습니까? 관이 필요할 때는 관이 어떻게 해주니까? 예쁘게 무리 지어주니까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을 꿈꿔왔다면 관이 용신이다. 꿈꾸는 자가 뭐라고요? 용신이다. 그렇죠? 꿈꾸는 자가 용신이다.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기신이 있는 거예요. 용신 반대 글자로 가면 그죠? 그렇게 꿈꾸는 자가 관이었다면 이 관과 반대편으로 가는 운에 뭐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달픔이 발생하는 거죠. 어렵습니까? 다 용신이라 하니까 저기 말장난은 어째 저렇게 기차게 치는 모양인데 하는 분도 있을 건데, 자, 오늘 다 이해를 못 하더라도 저렇게 생각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궁극에 가서는 뭐냐? 때를 맞추어 살면 전부 다 용신입니다. 전부 다 용신. 때를 맞춰 살면. 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 사람이 봄의 운을 만났는데 뭘 소망해요?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한다면 그의 꿈은 맺혀요? 안 맺혀져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잎이 나요. 잎이 나기를 소망한다면 그 사람의 꿈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소년에 글 공부를 원했다. 이게 글 공부였다면 소년에는 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무시. 소년의 밝히면요 머리가 빠져요. 소년부터 벌써 뭐예요? 열매 맺기를 꿈꾸면 이 봄이 뭐예요? 지옥이 되면 지옥. 지옥. 그 다음에 여름에 꿈꾸기를 뭘 꿈꾸면 꽃을 꿈꾸는 사람은 꿈꾸는 나무는 반드시 좋을 것이요. 꽃은 뭐냐면 청춘이요, 연애요, 사회 참여를 위해서 자기가 사회성을 크게 기르는 거라는 게 사회성. 이렇게 일해야 할 때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생이 엄청 피곤한 거예요. 이루어진 것에 만족할 수 없고 맨날 노래가 은퇴해야지. 이 사람은 뭐예요? 여름이 또 지옥이단 말이죠. 근데 때 맞춰서 만물이 꽃을 피우라는 갑박하고 꽃을 피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꽃을 피워 사는 사람은 이게 용신이다. 이게 용신. 여름이 용신이다. 그 다음에 가을이 돼가지고 어떻게 더 자라고 싶은데 자라지 못하게 오동잎, 한잎, 두잎 떨어지는 가을밤에. 그럼 가을이 왔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 열매를 맺을 노력을 해야 되죠. 열매. 근데 이때에 이제 뭐 새로 계획 세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어 나가야 할 그런 흐름에 자기가 뭘 하면요. 싹을 틔우려고 이제 책 붙들고 뛰당기고 기획하면 이때에 어떻게 돼요? 가을이 어떻다고요? 지옥. 가을이 지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땀 물기 별로 없으면 너무 나무 밑에 가가지고라도 손이라도 권리가 있으면 버떡버떡 가을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떻게 해?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면 가을이라는 기운을 만났을 때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았으면 분배라도 받을 기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받아라 이거 쫓아가. 그러니까요. 남들이 다 못 주워난 거를 주워난 거 그런 것도 주우면 노후가 대책이 되는 거예요. 노후 대책이. 그러니까 이 겨울에 겨울에 이제 앙상하에 나무가지가 떨어지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때 이제 뭡니까? 봄 여름의 번성함을 꿈꾸는 사람은 이때 무조건 고생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꾸는 꿈이 뭐예요? 꿈. 봄, 여름, 가을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뭐예요? 행위적으로는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되잖아, 겨울에. 이때 안 쉬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안 쉬는 사람. 지옥. 그럼요, 지옥. 그 지옥과 행복은 한 집 구석에 있다. 두 집 구석에 따로 있다. 한 집 구석에 있다. 한 집 구석에. 그 이때 하늘이 뭐예요? 봄을 뿌려주어 행위를 시킬 때 그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뭐예요? 행복의 낙오이다. 낙오. 근데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가 막 봄에 그냥 열매 좀 거다 볼기라고 뛰댕기고 그 다음에 여름에 뭐예요? 꽃 피우고 세울어야 될 때 고마 쉬고 싶어가지고 맨날 산속에 틀어박기 사고. 땀 흘리기 싫어가지고 이때 얘기지. 땀 흘리기 싫어가지고 막 시사무 이때 농사를 좀 지어야 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 요때 배짱이 나오고 개미와 배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에도 뭐예요? 그 계절에 맞게 자기 몸을 맞추어 사는 사람은 다 용신이라는 거예요. 다 용신. 우리 용신 배울 때 다르게 배우지 말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밤. 그래서 점심, 저녁, 밤에 뭐예요? 때 맞춰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근데 이게 하나 어긋나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피곤하지요. 아침 조지지요. 점심까지 머리 아프지요. 아침에 볼일 못 봐요. 저녁에 바쁘지요. 그 다음날 하루가 멍이 들죠. 그죠? 하나가 어긋나니까. 그래서 뭐예요? 단추를 잘 끼 나가라 이 말이죠. 단추를 때 맞춰서 움직이라. 뭐든지. 그러니까 유관순이 만약에 79년생이라면 만약에 79년생 지금 뭐 하겠냐 이거죠. 79년생. 하필이면 김인년 3월 1일 뭐예요? 물 나올 때 빨래를 했다는 거죠. 대한독립 만세. 자기 떠밀리 새끼인데 분명히 대한독립 만세 떠밀리 갖고 티 나가는 게 뭐예요? 때를 맞춰 때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공통점. 때를 놓치지 않는다. 때를 놓치지 않는다. 물 나올 때 빨래한다. 물 나올 때 빨래한다. 그래. 그러니까 유관순 빼고 나머지 더 많이 불렀는데. 그러니까요. 이 때를 안 놓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어느 분이 큰 스님한테 물으러 갔는데 스님 장사가 참 안 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스님이 뭐라 했겠습니까? 안 하면 된다. 왜 안 하면 됩니까? 그거는 벌써 자기가 꽃을 피우고 싶은데 벌써 열매 맺는 운에 들어왔든지 자기가 바라는 흐름하고는 지금 상관없는 흐름에 와 있다는 걸 이미 증거했다는 증거. 성경을 보면 증거한다를 증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가을 바람을 뿌리놨다. 그런데 이 시기에 뭐예요? 싹이 되기를 꿈꿉니까? 그게 돼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장사가 안 되면. 시라는 말이거든. 누가? 대자연이 이미 장사를 시작한 거다. 장사를 안 할라 해도 어떻게 돼요? 여름이 오면 요 햇빛이 잘 드는 데가 있고 요 뒷벼락이 요래 있었던 나무를 심어놔도 봉선화를 심어놔도 칩시다. 봉선화. 여름이 오면은 햇빛이 안 들어도 싹이 틉니까? 안 틉니까? 싹이 트지요. 그러니 운이 오면 뭐예요? 꽃 피고 싹으로가 치러도 되게 돼 있다. 근데 요 사람은 요래서 싫고 요 사람은 요래서 싫고 이걸 싫다 좋다 구분이 있느냐는 거죠. 그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감사한다. 하늘이 있다고 믿느냐? 그걸 믿는 사람은 뭘 가져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밤을 내려줬을 때 까닭이 없이 주진 않았을 거다. 그렇죠. 바로 이 시라고 준 밤을 이걸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골병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팔자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운의 해석도 뭐예요? 다가오는 글자에 어울리도록 처세하면 그 사람 인생이 전체적으로 성공이라는 거죠. 이렇게 공부할 때 공부하고 뛰놀 때 뛰놀고 잘 때 자고 그걸 잘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배설관자에 속하는 사람, 이게 우리 그 조직 사회에서 실력자가 되는 사람일지라도 관의 운이 쫙 끝나고 식신이 오든지 상관이 올 때 자연스럽게 그럴 어떤 상황이 와졌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조직 사회를 떠나는 사람은 어떻다고 해? 명예의 손상을 안 받아.
좋은 은퇴. 그게 명태잖아요, 그죠? 그 명태를 갖다가 때 맞춰서 딱 해버리고 다시 식상은 무엇을 만들어줘요? 재물을 만드는 원천이 되니까 장차 재물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서서히 자기 활동을 구하여 몸을 맞추면 그 사람은 명예로도 성공하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하는 거예요. 조직사회로 가야 될 사람이 요때부터 막 돈벌이가 하고 싶어가지고 주식이다 뭐다 걔가 막 틈마다 마누라 막 시절에 괴롭혀갖고 니는 뭐하노? 이러면서 너무 옆집에 마누라 좀 봐라. 자는 막 아침부터 나가가 돈벌이 갖고 서방미기 사는데 니는 뭐하노? 이렇게 해서 그 자기가 조직사회에서 잘 주어진 명예도 만족하지 못하고 재물을 꿈꾸다가 자기 젊음을 희생하고 그래. 사표였고, 사표였고, 십몇 년을 어디 타기다. 근데 고향복 들고. 그게 이제 불만스럽게 관이 왔을 때 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운이 왔을 때는 또 이때는 또 미련이 남아가지고, 어쨌든 안 잘려야지. 조직사회를 떠나야 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냐.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것도 눈치 못 채는 게 인간이 아니다. 그걸 미련한 놈이래, 미련한 놈. 떠나야 할 때 빨리 딱 떠나주는 사람이 진짜 매너 좋은 사람이고, 자기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용신의 개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이제 가장 용신으로서의 원래적인 개념에 가까운 것은 뭐냐면 팔자에 드러나 있는 글자들 이것은 편중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그 봄에 난 사람은 목기가 강하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용신법이 간단해요. 이분은 얼마나 용신법이 간단하냐면 자, 봄에 난 사람 목이 강하다. 그러므로 금이 용신이다. 아주 참 간단하죠. 자, 여름에 난 사람은 불이 강하니까 물이 약하다. 그래서 수가 용신이다. 아주 원리가. 근데 이게 어디에 적용돼요? 건강이나 인체에는 그대로 거의 다 적용돼요. 이게 거의 다 적용돼요. 이게 금이 가을에 난 사람은 금이 실하고 목이 약하다. 그러므로 모군이 와서 보조할 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대장이 실하면 간담이 약하다. 간담이 약함으로 그 사람은 뭐예요? 목을 도와주는 인자가 그 사람에게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거죠. 이게 그 양반 논리인데 이게 인생에는 일일이 적용되지 않지만 체질에는 거의 이 논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 목적이 뭐예요? 화. 즉 하나가 편중되어 있으므로 하나를 보충시켜서 조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용신의 가장 원래적인 의미고 그 이상의 의미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화를 시키는데 열쇠가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행적 오류예요. 중화를 시키는. 원래 중화가 된 팔자는 그럼 못 잡히네요. 원래. 자, 기운이 편중되지 않고 반반하게 잘 갖춰졌다. 벌써 발이 세 개다 이거죠. 발이 세 개. 발이 세 개인데 요거는 뭡니까? 대충 땅이 찌부렁거리도 땅 놓으면 뭐예요? 불판이 돼가지고 소고기도 구먹고 하죠. 기본적으로 중화가 잘 되는데 대부분 다 어떻다고 해? 다리가 한 4개쯤 되면 하나 더 있어가 끄떡거린다 카이키. 발이 4개라 가지고 이 끄떡거리는 것을 조화시켜 주는 데는 여기에다가 돌빼이를 구워주는 방법도 있고, 그죠? 요 놈을 갖다 덜어내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다는 거죠. 그렇게 중화를 시키는데 이 화를 시키는데 방법이 하나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 발 없는 게 아무 데 갖다 놓으면 다 밸런스가 맞는 그런 이미
화를 얻은 팔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심해서 너무 기울어져 가지고 상판의 다리가 너무 기울어져 있다. 그럼 요건 요대로 활용해야 돼요. 요대로 활용. 요대로 활용하도록 해주는 것이 그 팔자가 가장, 이거를 갖다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꼽추가 왔다. 자, 이 꼽추를 어떻게 등을 펴줄 거냐. 방법이 있다 이거죠. 반대기를 구한다. 엎드리게 한다. 반대기를 위로 덮는다. 그 다음 위에 올라가서 바른다죠. 그죠? 밟으면 이 휜 척추가 펴져요, 안 펴져요? 꼽추등이 펴지긴 펴지는데 완전 아픈 게 아니고 잘못하면 죽지요. 이게 밟으면 분명히 펴지는, 이게 분명히 굽은 거는 폈는데 죽어붙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 기울어짐이 심하면 그 기울어짐을 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활용하라. 그것이 뭐냐면 부득불화예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조화를 시키는 것이다. 요거는 펴야 돼요. 펴야 돼요. 펴면 이제 가쁘는 수가 있죠. 그래서 목이 많은 사람이 금 기다리다가 금이 오니까 죽어보더라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기울어짐이 심하면 그것을 감히 훼손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미 몸이 되었다. 곱추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기울어진 것을 어떻게 해? 살살 달아가지고 꼬아야 전체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거다는 거죠. 네. 자, 이것이 뭡니까? 용신의 정신이고, 용신이 활용되는 어떤 됩니다. 그래서 만병통치처럼 생각하면 골병 든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잠깐 질문 받고 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술 자체만 보면 나중에 되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이 발전하면은 관련된 행위. 전문이라는 것은 주로 교육, 종교, 의학 이런 것에 관련된 행위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경우에 가장 강하게 활용되는 하나, 둘, 네 개 다 밀어주는 게 식신이죠. 그죠? 그래서 필서를 떠나지 않는 근본적인 별이 있으니까 주로 문화, 요거는 견인력이 중간에 이미 해수가 보들고 있어서 작은 음량은 맞는데 이게 제대로 조화를 못 가지는 거죠. 그러나 묘술 자체 춘추 필법했죠. 이라는 거하고 관련이 돼. 화학으로 전환 이런 것들이 조직 사회를 떠났을 때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용신은 모름. 그래 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격국. 이게 이제 격국하고 용신잡화가 보통 10년 가요. 10년.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의학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이런 용신에 의해서 치병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사주격국하고 보면 건강에서 따지는 격국하고 좀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은 오류가 올 수 있으니까 좀 관련된 분들은 요 차이가 있다는 걸 전제에 두고 공부를 하시죠. 그리고 용신이 어떤 모든 걸 밸런스를 잡아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건데, 어느 것이 와도 아까 설명했지만 그것이 와도 중화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